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7월 25일 목요일 오후 3시 54분입니다. 어제 미국 증시는 폭락 마감했습니다. 나스닥이 3% 넘게 빠졌죠. 하여튼 어제도 반도체가 빠졌습니다. 폭락을 했지만은 일반적인 그런 폭락장의 느낌과는 약간 다른 점들도 좀 있긴 있습니다. 여전히 반도체에 한해서 좀 강하게 빠지는 그런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예를 들면 이런 폭락장에서 보통 아시아 통화들이 초약세를 보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대폭락을 하면 야 이거 안전자산 선호가 나타난다 이러면서 막 원달러 환율이 막 1300원, 1400원을 막 올라가고 막 위안화가 박살이 나갖고 막 7점 몇 위안을 넘어가고 이런 것들 우리 기억하죠? 이런 것들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현상인데 그런 현상들은 없습니다. 폭락장이긴 폭락장인데 분명히 폭락이라고 표현을 하고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은 건 맞는데 분위기가 막 옛날에 금융위기처럼 안 좋고 아직 그런 것은 분명히 아니긴 합니다. 약간 좀 제한적으로 좀 지금 폭락 사태를 좀 제한적으로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의 이런 폭락의 바탕에는 이제 AI 쏠림이 너무 심하다. AI가 너무 비싸다라는 그런 쏠림을 해소하는 그런 좀 건전성을 회복해가는 그런 과정의 측면으로 상승장 중에 건전성을 회복하는 일단 그런 측면으로 보는 게 이게 좀 합리적일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아직까지는요. 아직까지는. 하여튼 그래서 미국 증시가 폭락을 하면서 오늘 아시아 증시 분위기도 안 좋았습니다. 아시아 증시도 일본 증시 같은 경우는 뭐 3% 가까이 폭락을 하기도 하고요. 뭐 비교적 잘 버틴 증시들도 있고 어쨌든 근데 공통적으로 많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유럽 증시는 어제 하락하다가 말았는데 유럽 증시는 빨리 마감을 하니까 하락하다가 이제 문을 닫아버려서 더 이상 빠지지 못했는데 빠지지 못한 부분을 잠시 후에 이제 하락 출발하면서 이제 그 부분을 이제 미국이 빠졌던 만큼 눈높이를 맞추러 가겠죠 아마. 그래서 유럽 증시 잠시 후에 개장 예정인데 4분 뒤에 독일 증시가 0.7%, 0.8% 가까이 하락 출발이고 프랑스도 마이너스 1% 가까이 일단 하락 출발 예정입니다. 분위기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이야기했던 것들 뭐 간단하게 점검만 하자면 어쨌든 중장기적인 상승 추세 중이라는 건 아직 잊으시면 안 된다. 큰 나무, 큰 숲을 보면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 와중에 지금 한 번 빠진 겁니다. 한 번 의미 있는 조정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뭐 제가 아침에 물론 단기 낙폭 과대다 어쩌다 이런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하긴 했지만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단기 낙폭 과대고 뭐고 더 빠질 수 있다라는 거를 염두에 놔야 됩니다. 이게 기본 시나리오입니다. 아직까지는 더 빠질 수 있습니다. 이 조정이 끝나지 않았고 조정은 더욱 심화될 수 있고 조정의 폭은 더욱 넓어질 수 있습니다. 아직 채권 시장과 외환 시장은 덜 빠진 경향이 좀 있습니다. 좀 덜 빠진 주식시장에 비하면 꿈쩍도 하지 않았다라고 표현하는 게 좀 맞을 것 같아요. 주식시장과 채권시장, 외환시장이 어느 정도 좀 키높이를 맞추는 그런 흐름이 등장할 수도 있다. 만약에 뒤늦게 외환시장과 채권시장까지 주식시장과 키를 맞춰서 같이 빠져버린다면은 그러면은 뭐 러셀 지수 이런 친구들이 또 크게 타격을 더 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점에 주의하자라는 말씀을 좀 드렸죠. 하여튼 지금 같은 경우는 단기 바닥이 나온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계속해서 주식시장의 후진이 진행 중입니다. 뭐 브레이크를 밟을 뭐 그런 것도 없고 지금 뒤로 쌩쌩쌩 잘 달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기본 시나리오는 오늘 밤에도 빠질 수 있다. 그리고 지금 당장 반등시 매도 초단기적인 관점은 그렇습니다. 아침에 뭐 제가 이제 그래서 단기적인 대응 또 그리고 중기적인 어떤 그런 대응 또 그리고 장기적인 대응 어떤 뭐 단기적인 관점, 중기적인 관점 어떤 이런 관점이나 대응을 약간 좀 이제 달리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아이디어를 좀 하나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약간 여기서 좀 오해가 날 수도 있는 식으로 좀 이야기를 한 것 같아서 한 가지만 좀 정정을 하자면은 단기적인 관점, 뭐 보통 1, 2주 정도를 일단 단기적인 관점으로 본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죠. 중기적인 거는 뭐 한두 달, 이 정도를 중기적인 관점. 장기적인 관점은 이제 그 이상을 이제 장기적인 관점으로 본다라 말씀드렸는데 단기적인 측면에서는 아직도 말씀드렸다시피 조정이 끝나진 않았습니다. 단기적으로 시장을 보는 관점은 단기적으로 낙폭이 심하기 때문에 눌림시 매수를 언제든 해봐야지라는 일단 그런 마인드는 갖고는 있는데 근데 어쨌든 단기적인 대응은 지금은 아직도 하락이 끝난 건 아니기 때문에 반등시 매도 물론 이거를 따라가는 건 위험할 것 같습니다. 반등시 매도 전략으로 이 지금 하락 추세를 여기서 추종하는 거는 뭐 아니면 또 굉장히 위험한 것 같아서 일반
일반 보통 투자자분들께 이런 거를 추천드리진 못하겠고, 아무튼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 이게 계속 빠지는 흐름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물론 머릿속으로는 이제 눌림시 매수를 생각은 합니다만은 실질적인 대응은 반등시 매도가 사실 정석일 수 있다. 단기적인 측면에서 1, 2주 정도는요. 1, 2주 정도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 조정이 끝나고 그러니까 지금 진행되는 폭락이 끝나고 다시 시장이 돌아선다, 다시 턴어라운드 한다. 만약에 제가 그래서 중기적인 관점으로 주식이 좋을 수 있다, 그래 눌림시 매수를 생각하자라는 이야기를 드렸었지 않습니까? 그죠? 구체적으로 이제 눌림시 매수를 이제 언제 할 거냐, 이제 사실 그런 관련된 이야기이긴 한데, 단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지금 5일선도 꿋꿋이 잘 내려오고 있고 주가도 계속 빠지고 있고 단기 바닥도 안 만들어졌기 때문에 생각해 보세요. 그죠? 얘가 바닥을 만들고 5일선이 찔찔찔찔 내려오다 다시 수평하게 되고 다시 5일선이 이렇게 머리를 들고 이제 어느 정도 바닥을 만들고 이렇게 올라오는 데까지 얼마나 걸리겠어요? 1, 2주 금방 지나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눌림시 매수를 생각은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눌림시 매수 대응을 하려면은 다음 주, 다다음 주 이렇게 돼도 그런 기회가 안 올 수도 있다라는 거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아무튼 단기적으로 아침에 어쨌든 그런 이야기를 좀 드렸었는데 약간 좀 오해가 있게 이야기하지 않았나 싶어서 약간 정정을 한 거고, 어쨌든 그죠? 근데 큰 아이디어는 똑같습니다. 지금 시장이 계속 빠지고 있고 더 빠지려 하고 있다. 하지만 이걸 하락을 따라간다기보다는 어쨌든 이거 어떻게든 저점 매수를 노리고 얘가 턴어라운드 되는 순간을 노려갖고 이 어떤 단기적인 매수 혹은 중기적인 매수 이런 포지션을 조금 좀 크게 잡아서 좀 끌고 가는 그런 걸 제 생각에 기대하는 게 좀 맞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단기나 중기적으로 해서 주식을 조금 끌고 가다가 그래도 올해 가을이나 이 정도까지 좀 끌고 가다가, 그러다가 이제 예를 들면 대선이 끝나갖고 불안하다거나 아니면 그 전에 또 무슨 일이 일어나가지고 어느 정도 주식이 올라갔다 여기서 비리비리 한다 못 넘어간다, 그럼 이제 장기적인 관점 생각해야 되겠죠. 야, 이거 지난번에 이렇게 많이 빠졌었으니까 이제 하락 추세로 전환되지 않을까. 반등시 매도 전략 큰 관점에서 중장기적인 상승 추세, 이것이 이제 드디어 이렇게 올라갔다 이제 자빠지는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반등시 매도를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어쨌든 반등시 매도 이런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는 계셔야 되긴 되는데 장기적인 아이디어죠, 그죠? 반등시 매도를 어쨌든 지금은 어쨌든 주식시장이 올라가는 거 혹은 주식 저가 매수, 언제 이 조정이 끝날까, 이런 거를 기대하면서 좀 어쨌든 시간을 잘 보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죠?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5일선 같은 게 이렇게 펴졌다가 다시 이제 올라가는 이런 과정이 얼마나 오래 걸리겠어요, 그죠? 5일 평균선 아닙니까? 5일선이란 이야기가 5일 평균선이 돌아서려면은 최소 3일, 4일 이상 걸릴 거 아니에요. 그럼 일주일 후딱 지나갑니다. 지금 이평선 계속해서 내려오고 있는데, 계속해서 지금 바닥도 안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매수를 지금 당장 너무 빠르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최소한 2, 3거래일 이상 주가가 더 이상 하락하지 않고 버티거나 그러면은 이평선들의 이제 하락의 기울기가 좀 완만해지겠죠. 그러면 이제 몇 거래일 동안 좀 어느 정도 단기 바닥 만드는 냄새가 나면 그때부터 눌림시 매수하면서 서서히 바닥을 찾아가는 시도를 하는 거,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대략적으로 어떤 의미인지는 다들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근데 어쨌든 이번에 이렇게 대폭락이 나타났습니다. 지금 대폭락이 진행 중이고요. 이 중요한 거는 한 파동에 빠졌다라는 겁니다. 한 파동에 지금 중장기적인 상승 추세 중에 오래간만에 이제 큰 조정이 나온 건데, 지금 쿵 하고 빠졌는데, 쿵 하고 빠진 게 잘 생각해 보시면 올랐다가 빠지고 올랐다가 빠지고 올랐다가 빠지고 찔찔찔찔 빠진 게 아닌 거란 말입니다. 훅 빠졌어요. 훅. 물론 이제 그 자산들의 성격에 따라서 차트에 따라서 모양이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만은, 일단 대장인 AI를 기준으로 해서 반도체나 AI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나스닥 지수 이런 걸 기준으로 해서 한 번에 훅 빠졌습니다. 이게 좀 의미가 좀 크다라고 봅니다. 이 여러 번 찔찔찔찔찔찔 나눠서 빠지는 건 뭐죠? 이 하락의 힘이 약하니까 중간에 반등도 튀어나오고 그런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큰 하락의 목표치를 가지긴 좀 어려울 수 있겠죠. 근데 이번에 이례적으로 강한 하락이 나와버렸다고요. 그러면서 한 번에 61선까지 막 확 깨버리지 않았습니까? 그죠? 나스닥 기준으로 해서는.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강력한 매도세인 거고, 이 한 파동이 이렇게 빠졌다라는 점, 이것 때문에 이게 이제 굉장히 강력한 매도세라는 걸 의미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얘가 이제 앞으로는 반등도 제한될 수 있고 앞으로 상승하더라도 좀 비리비리할 수 있고, 그런 생각을 좀 하시는 게 좀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이제 반등시 매도를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냐. 물론 한동안 주식 매수나 상방 베팅으로 조금 즐길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거는 같다
라고 일단은 뭐 이야기 드리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은 눌림지 매수나 이런 걸 한번 타이밍을 노려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아무튼 근데 중장기적으로는 야, 이거 세상이 좀 잘못될 수 있다, 크게 잘못될 가능성을 생각을 좀, 그걸 머릿속에 좀 염두를 해놔야 될 때입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한 파동으로 쿵 하고 빠져버렸기 때문에 여러 파동으로 나눠서 빠진 게 아닙니다. 그죠? 대표적으로 나스닥 이 보세요. 이거는 뭐 어떤 의미 있는 파동의 개념, 그렇게 이걸 카운트하기가 좀 뭐합니다. 이거는 현실적으로 이건 현실적으로 한 번에 쫙 빠졌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이건 그래서 이건 어떤 파동, 이거를 뭐 이렇게 찔찔찔, 물론 이제 분봉으로 보고 그러자면 그럴 수 있는데, 이거를 막 의미 있는 그런 파동, 그런 개념으로 카운트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의미 있는 파동이라면 이런 거를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2년에 시장이 1년 내내 빠졌지 않습니까? 나스닥입니다. 1년 내내 빠질 때 어떻게 빠졌나요? 뭐 물론 이제 이것도 자세한 분석은 아닌데 대략적으로 보면 보이잖아요. 한 번 빠지고 큰 반등이 나오고, 이게 이제 이런 게 이제 어떤 파동을 그리면서 빠지는 그런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고요. 지금은 한 번에 쿵 하고 많이 빠졌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강력한 매도세, 이런 거를 암시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좀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좀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여기쯤에서 이제 뭐 예를 들면 이제 뭐 사실 아직 하락이 끝나지도 않았고 뭐 그렇긴 합니다만은, 약간 김칫국 먼저 마시는 이야기 좀 해보자면은, 뭐 그래, 야 네가 그래 뭐 주식을 저가 매수해본다라고 한다, 이번에 뭐 그래 주식이 좀 중기적으로는 뭐 조금 아직 여유가 있다라고 보면은 뭘 사야 되냐,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해보실 수가 있을 텐데, 제 생각에 지금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되는 거는 이 많이 빠진 친구들을 좀 주목하는 게 맞지 않겠나라는 생각입니다. 네. 이번에 많이 빠졌던 친구들, 또 그리고 뭐 한동안 또 먼저 좀 조정이 좀 나왔던 친구들, 한동안 굉장히 부진했던 친구들, 이런 친구들을 지금 매수하는 게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렸다시피 물론 이제 AI가 지금 단기적으로 쏠림이 이제 좀 많이 해소가 되긴 했습니다만, 말씀드렸죠. 이거 잊지 말자고요. 지금 시장은 어쨌든 이 지나친 AI의 쏠림에 대해서 경계를 계속해서 하고 있다라 말씀드렸습니다. 중기적인,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이 쏠림이 심각하다라는 인식이 항상 이제 밑바탕에 깔려있는 시장이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인식을 바탕으로 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지금 주식시장은 어쨌든 막 주식이 비싼 거, 이런 거에 대한 약간 트라우마, 그런 게 있다라고 좀 이렇게 짐작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한다라면은 한동안 AI가 막 올라가면서 좋았던 친구들이 있죠. 좋았던 친구들보다는 한동안 AI가 막 올라갈 때 좀 소외됐던 그런 친구들 위주로 좀 생각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이제 러셀 지수, 그럼 소외됐던 러셀 지수를 사라, 뭐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러셀 지수는 약간 제한적인 게, 러셀 지수는 이미 트럼프 당선인이 CPI 발표를 해갖고 이미 한 지난주에 약간 좀 막 10% 가까이 이미 시세를 한번 줬기 때문에, 얘는 일단 단기적으로 한번 움직인 주식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이런 러셀 지수의 움직임에서조차 소외됐던 친구들이 있잖아요. 최근에 중소형들이 랠리를 보였는데 거기에서도 소외된 친구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죠? 그런 친구들이 올라오는 거, 이런 것들을 좀 주목을 하는 게 맞지 않겠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러면 네가 이야기하는 그런 많이 빠진 친구들이 구체적으로 뭔데? 라고 이제 좀 물어보신다면은,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생각을 하는 거는, 아침에 말씀드리긴 했는데, 뭐 중국 관련된 자산들이 뭐 예를 들면 구리 이런 것들도 있고, 뭐 중국 주식 이런 거가 될 수도 있고, 뭐 홍콩이 될 수도 있고, 대만은 아닙니다. 그죠? 대만은 AI 랠리에 힘입어서 같이 올랐던 종목이기 때문에 대만은 아닙니다. 대만은 제외. 하여튼 뭐 많이 빠졌던 종목들 쳐다본다면 어쨌든 중국 관련된 이런 친구들, 중국은 5월달부터 빠지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빠졌고, 반등을 하려고 했었는데 세계 증시가 폭락이 나와버리니까 따라서 지금 폭락하는, 단기 바닥 만들어 놓고 올라가 볼까 고민하는 시점에서 세계 증시가 폭락 나오니까 같이 지금 빠지는 거거든요. 중국 증시 같은 거 한번 반등하려고 했는데 억울하게 세계 증시 때문에 또 빠진 그런 측면이 좀 없지는 않습니다. 한번 조정이 충분히 나왔던 중국 증시 같은 거. 아니면은 또 뭐가 있을까요? 좀 이따 이제 한국 증시 보면서 말씀드리겠지만은, 한동안 막 정말 불안했던 2차 전지 이런 것들. 아니면 또 뭐가 있을까요? 2차 전지하고 한국 증시에서 한동안 정말 많이 빠졌던 거, 예를 들면 뭐 네이버, 뭐 아니면 카카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친구들 정말 많이 빠졌죠. 이런 친구들이 약간 좀 빈자리를 채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어쨌든 근데 미국을 제외한 이야기고요.
미국 증시에서는 매수를 한다면 뭐 미국 증시에서는 제 생각엔 다시 AI 쏠림이 등장할 가능성도 좀 있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에서는 이미 한번 이 폭등 랠리를 줬던 러셀 지수를 건드리는 거는 좋지 않은 생각인 것 같고, 만약에 이번에 이제 증시가 단기 바닥을 만들고 반등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AI, 미국은 다시 AI 주도주 대장에 집중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국은 AI, 뭐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나라들은 지금까지 소외됐던 친구들, 지금까지 정말 못 갔던 비리비리한 그런 친구들을 한번 쳐다보는 게 좀 좋지 않겠냐라는 생각입니다. 김치국모는 이야기한 거예요. 아직 주식시장 바닥이 나오지 않았다. 더 빠질 수 있다. 어제 폭락했잖아요. 폭락이라는 거는 어떤 이성을 약간 좀 넘어서 이제 비이성과 감성의 영역이 좀 시장에 좀 개입이 된 흔적이겠죠. 비이성과 비이성과 감성 이런 게 하루 만에 사라지나요? 분위기인데, 그죠? 분위기 오늘 밤에도 또 나올 수 있어요. 오늘 밤엔 이제 뭐 있죠? 오늘 밤에는 지금 이제 그 미국 GDP 경제 성장률 발표가 있고요. 내일은 미국 물가지표 발표가 있습니다. 이거 주 초반부터 누누이 말씀드렸던 중요한 이벤트인데, 아직 채권 시장은, 아직 외환 시장은 주식 시장만큼 빠지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죠? 주식 시장이 여기서부터 요까지 빠질 때 채권 시장은 여기서부터 요까지밖에 안 빠지고 환율도 요까지밖에 안 빠졌단 말이에요. 이거 얘네도 키 맞출 가능성이 전 제 생각은 있다라는 생각이, 저는 일단 금리가 더 올라간다, 채권 시장이 박살난다고 에다가 일단은 베팅을 좀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 근데 공교롭게도 이렇게 분위기가 안 좋은 폭락한 다음 날에 GDP 발표가 있고, 또 그리고 금요일 날에 물가지표 발표까지 있으니까, 그죠? 오늘 여기 미국 GDP 발표 잘 보셔야 됩니다. 근데 이 지금 벌써 GDP 예상치가 좀 높긴 높아요. 어디 갔더라? 여기 페드나우 그 있을 텐데, 그 연준 예상치가 여기에 써 있을 텐데 안 써 있네요. 하여튼 그 지금 연준에서 이제 뭐 매주 이렇게 어떤 미국의 경제 성장률을 예상을 하는 그런 지표들을 내놓는데, 그냥 그 지표상 미국 경제는 생각보다 튼튼하다, 생각보다 GDP가 좀 높게 나오긴 했습니다. 막 제가 기억하기로 연준 예상치가 이번에 2분기에 2.7% 성장, 뭐 일단 그렇게 예상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 지금 채권 시장 조정을 받는 것일 수도 있어요. 하여튼 일단 이 정도 예상치를 갖고 있고, GDP가 깜짝 성장을 한다면은 좀 큰일 날 수 있다. 또 시장이 또 흔들릴 수 있다. 물론 뭐 9월 금리나 기대감이 이것 때문에 흔들리지는 않겠지만은 심리적인 측면에서 어제 여러 가지 이슈들 때문에 채권 시장이 들썩들썩 했잖아요. 어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실질적인 금리나 확률을 막 건드리지는 않았지만, 그렇지만 어쨌든 심리적으로 영향이 크기 때문에 오늘 이슈도 뭐 그렇게 움직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되겠고요. 내일 말씀드렸죠. 내일은 코어 PC 프라이스 인덱스 물가지표 발표되니까 얼마나 중요한지는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뭐 제 생각에는 이제 뭐 이런 지표 발표 정도까지 좀 하락을 좀 하려고 하고, 아마 그 다음 주 정도에는 그래도 좀 단기 바닥 만들려고 시도하지 않을까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 살짝 들긴 합니다. 근데 뭐 이 시세의 끝은 아무도 알 수가 없죠. 뭐 어디까지 빠질지 어떻게 합니까, 그죠? 하여튼 근데 이런 지표들 발표를 앞두고 약간 경계감이 있는 것은 맞다. 일단 이런 걸 좀 참고적으로 알아오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제가 지금 뭐 주식을 사면 이제 뭘 사야 되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뭐 주식 사는 생각은 어쨌든 하면 안 된다고요. 뭘 살지 그냥 대략적으로 이제 관심 종목 뭐 이런 거에 넣어놓는 정도, 그 정도만 하셔야지 벌써 이 주식을 이걸 사면 돈을 얼마를 벌고 그런 생각을 하시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참 뭐 당연히 이제 이런 상황이면 이제 뭐 하방 베팅 하신 분들은 비중 줄여 나가시는 게 이제 그게 정석적인 대응이겠죠. 어쨌든 하방 베팅 잘 하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하방 베팅 하셔서 지금 수익 내고 계신 분들은 비중 축소하는 게 맞죠? 그런 게 정석적인 대응이죠. 이미 여기까지만 해도 굉장히 잘 온 거예요. 이미 어떤 그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요? 먹을 수 있는 어떤 공정한 가치, 이 정도는 일단 먹었다라 보시면 됩니다. 하방 시세에서요. 지금부터 어젯밤에 나온 시세도 제 생각엔 약간 좀 추가적인 옵션으로 좀 약간 추가로 좀 더 드신 보너스 수익이라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뭐 예를 들어 오늘 밤에도 주식이 또 빠진다. 그러면 초대박 보너스라 생각하시고, 어쨌든 빠질 만큼은 일단 빠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하방 물량은 일단 슬슬 비중 줄이는 게 좀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전반적인 브리핑은 다 한 것 같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들 간단하게 살펴보고 그렇게 하고 마칠게요. 사실 오늘 뭐 그냥 편안하게 시장 지켜봤습니다. 오늘은 뭐 아시다시피 공포가 지배를 하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제가 뭐 굳이 주식시장을 막 쳐다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다 빠지니까 굳이 뭐 보고 있을 필요 없을 것 같아서 아무튼 그랬고요. 유럽 증시 개장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독일 증시가 막 더 많이 빠지고 있네요. 잠깐만요. 예, 잠시 기침이 나가지고 잠시 기침이 나서 좀 멈추고 기침 좀 했고, 하여튼 유럽 증시 이제 낙폭을 더 키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유럽 증시도 비슷한 겁니다. 그죠? 유럽 증시 지금 독일 증시 모습을 보고 계신 건데요. 독일 증시 모습 신나게 폭락하고 있습니다. 얘도 보시다시피 이렇게 어떤 추세선 이런 거를 지금 붕괴시키고 있고, 이 저항을 막 누적시키고 고점이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잠재적인 얘도 장기적인 추세는 안 좋겠는데 라고,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좀 그죠? 좀 안 좋게 인식을 하고 안 좋게 대응하는 게 맞긴 맞을 것 같습니다. 다만 단기적인 측면에서는 단기 낙폭이 조금 얘도 과할 수 있고 아래쪽에 지지력들이 좀 많이 있는 자리란 말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대응, 제가 아침에 말씀드렸던 그런 관점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더 빠질 수 있는데, 그래도 더 빠진다 하더라도 눌림시 매수를 전략을 일단 그렇게 갖고 가는 게 좋을 것 같고, 뭐 중기적으로는 뭐 당연히 뭐 계속 눌림시 매수 생각하는 게 맞을 것 같고, 그죠? 뭐 똑같이 뭐 드렸던 이야기들입니다. 이 한동안 비리비리했던 프랑스 증시가 이제 타격이 크겠죠. 왜냐하면 이 친구는 박스권이었는데 박스권 하단이 붕괴가 되는 거니까 아무래도 타격이 큽니다. 그래서 좀 많이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유럽 증시에서 이 프랑스가 가장 부진하네요. 다 본 것 같고요. 일본 증시가 폭락을 했습니다. 그죠? 야, 사실 요즘에 시세들이 정말 깜짝깜짝 놀랍습니다. 어젯밤에 사실 저도 어젯밤에 장 초반에 나스닥 보고 한번 좀 깜짝 놀라긴 했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좀 더 놀라긴 했습니다. 요즘 시세가 장난이 아니긴 해요. 변동성이 장난이 아니긴 합니다. 일본 증시도 장난이 아니긴 한데요. 보시다시피 제가 생각했던 어떤 보편적인 그런 하락 목표치가 여기 정도였거든요. 여기 양봉이 이렇게 쭈루시 있는데 이 자리였는데, 야, 이거를 한 번에 깨고 시작을 해가지고 한 번에 이렇게 붕괴를 시켰다. 하여튼 시세가 요즘에 예측이 안 됩니다. 예, 뭐 하여튼 나스닥 지수가 첫날부터 21선을 한 번에 깬 거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굉장히 강력한 매도세가 이래저래 붙은 건 맞는 거고, 다만 그죠? 이 좀 지금까지 기울기도 일본 증시 상당히 심각했는데 이렇게 되면 기울기가 어마어마해진 거죠. 약간 투매성 흐름 요렇게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더 빠질 수 있습니다만은, 더 빠진다 하더라도 전략은 앞으로 이렇게 대응해야겠다라는 전략은 눌림시 매수 전략을 생각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구체적으로 이제 매수 타이밍은 말씀드렸다시피 그죠? 빠지고 있으니까 아직 바닥이 없으니까 뭐 지금 당장은 매수하실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5일선들이 이렇게 내려오고 있을 텐데 얘가 이렇게 슬슬 이제 다시 위로 올라가려고 할 거 아닙니까? 지금 이런 과정에서 최소한 5거래일 이상 시간이 필요하니까 그런 과정에서 이제 매수를 그때 하시면 된다고요. 그죠? 말씀드렸다시피 저점 잡으려고 그러면 안 된다, 고점 잡으려고 그러면 안 된다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약간 투매가 나타나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지만 뭐 아직까지 어떤 뭐 지지선 그런 것들이 좀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당장 뭐 이것 때문에, 오늘의 폭락 때문에 이제 뭐 당장 일본 증시가 추세적으로 죽는다 그런 이야기를 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얘도 결과적으로 같은 거죠. 야, 이거 봐라, 얘가 지난번에 고점을 높였는데 야, 이까지 빠져버렸어. 이번 급등 시세가 시작했던 시가까지 내려와 버렸네. 그러면 이거 엄청나게 강력한 매도세가 나온 거다. 그러면 이거 장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거 온전하게 상승 추세를 지속하기는 어렵겠다. 장기적으로는 죽을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은 좀 할 수 있겠습니다. 그죠? 공통적입니다. 다 봤고요. 중국 증시 좀 보겠습니다. 중국 증시는 말씀드렸다시피 언제부터 빠졌었죠? 21년 겨울부터 지 혼자 빠지고 있었던 증시입니다. 중장기적인 의미 있는 바닥을 부양책발로 24년 초에 한번 이렇게 만들어냈었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5월 달부터 해서 여기서 이제 또 작게 보면 여기서 또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충분히 조정을 받았는데 세계 증시가 폭락을 하니까 여기쯤에서 이제 중장기적인 바닥 만들 수도 있었는데, 억울하게도 중국 입장에서 물론 뭐 억울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삼중전의 내용을 보면요, 억울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아무튼 뭐 표현을 하자면 억울하게도 세계 증시가 폭락을 하면서 얘가 한 번 더 죽어내린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얘도 약간 뭐 물론 이제 얘는 하도 많이 빠졌기 때문에 뭐 투매 이렇게 표현을 하기까지는 어렵습니다만은 잘 안 빠지는 모습입니다. 분명히 아래 꼬리를 찔끔찔끔 달고 있고, 그래서 아무튼 뭐 억울하게 약간 좀 빠지는 그런 느낌도 살짝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먼저 빠진 이런 증시들 같은 경우는 많이 빠졌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가격적인 부담은 하나도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뭐 말씀드렸죠. 여기서 뭐 세계 경제가 갑자기 금융위기 같은 것만 나지 않으면 엔간하면 이제 중장기적인 바닥 만들면서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좋게 보긴 좋게 봅니다. 중국 증시 전반적으로 좋게는 보는데 네, 여전히 똑같습니다. 더 빠질 수 있어요. 단기적으로 구리 가격 이런 거 좀 한번 보시면 대략적으로 냄새가 좀 나긴 나는데 이게 구리입니다. 구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슬슬슬 빠지다가 대폭락을 시작했죠. 그러다 여기서 지금 하락의 기울기가 한 번 더 가팔라지지 않았습니까? 이게 지금 여기서 보면 잘 안 보이실 수 있는데 그림판으로 간단하게 좀 그림을 좀 그려보자면은 이렇게 빠지다가 한번 기울기를 꺾어서 이렇게 빠지다가 지금은 이렇게 빠지고 있잖아요. 지금 약간 이런 느낌으로 빠지고 있는 겁니다. 하락의 기울기가 1단, 2단, 3단으로 꺾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한 번 더 투매가 길게 쭉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 생각해 보셔야 되겠고, 아무튼 뭐 이래저래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거의 뭐 투매 비스무리한 흐름이긴 한데요.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뭐 투매가 안 나오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거의 그런 흐름이고, 이런 모습들로 봤을 때 이렇게 기울기를 더 급격하게 아래쪽으로 꺾는 걸로 봤을 때는 아무튼 그죠? 말씀드렸다시피 눌림시 매수를 이제 전략적으로 이제 눌림시 매수를 하는 게 어떻겠냐라고 생각해 보는 게 적당할 것 같습니다. 다만 얘도 공통적이죠. 바닥이 나왔나요? 안 나왔으니까 매수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지금은요. 물론 뭐 이 자리가 매력적인 자리고 여기에 뭐 어디 지지력이 있으니까 매수해 볼 수 있다. 그럴 수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제 생각에 이런 상황에서 이런 아직까지 지지력이 보이지 않는데 여기서 막 매수 찾다가 막 스트레스 받느니 그냥 남들이 몇 거래일 정도 확인해 놓고 그 이후에 좀 들어가는 게 훨씬 나은 것 같더라고요. 훨씬 제 생각에는.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예, 지금 전 세계 증시가 대부분 다 비슷한 흐름들을 보이고 있고, 아무튼 뭐 이렇게 급락 폭락 변동성을 터뜨려 주면서 야 이거 참 대응하기가 참 더러운 장이다, 이것이 올라가는 것도 내려가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뭐냐 이랬는데, 차라리 어쨌든 좀 속 시원하게 뭔가 대응을 할 수 있는, 좀 제 생각에 좀 큰 돈을 이제 움직일 수 있는, 지금까지 저 현금 많이 들고 있고 계속 그냥 그 현금으로 할 게 없으니까 찔끔찔끔 단타만 맨날 했단 말이에요. 단타하면서도 시장 분위기가 좀 이상하니까, 뭐 물론 뭐 제가 못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어쨌든 이래저래 좀 수익 내기가 좀 까다로웠던 그런 시장입니다. 근데 이런 변동성이 한번 터져줬다라는 거는 차라리 말끔하게 안개가 걷힌다라는 느낌도 좀 있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까지 찔끔찔끔 단타 이런 걸 했다면은 약간 이제 포지션을 잡고 좀 중기적이나 뭐 아니면 장기적으로 뭔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어떤 밑바탕, 어떤 좀 대충 뭐가 좀 정리가 되는 그런 느낌으로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상해 종합이 이렇게 됐고요. 뭐 홍콩도 비슷합니다. 홍콩도 뭐 푹푹 빠지고 있습니다. 밑에 쪽은 별로 지지력이 없어서 사실 뭐 이 아래까지 빠질 수 있는데, 뭐 워낙 많이 뭐 추세적으로 얻어맞던 증시라 갖고 그런지 사실 하여튼 먼저 맞던 친구들이라 그런지 별로 지금 일단은 뭐 투매, 뭐 그런 일본 증시에서 보이는 그런 투매 같은 건 일단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근데 그죠? 똑같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다 대응 똑같아요. 더 빠질 수 있다. 그러나 눌림시 매수를 생각해 보는 게 어떻겠냐 이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다 같이 골고루 잘 빠지고 있다 이거고요. 다만 이제 재밌는 거는 좀 전에 영상 시작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게 일반적인 하락장의, 일반적인 대폭락장의 모습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뭔가 좀 묘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지금은 눌림시 매수를 생각하는 게 좀 더 부담이 없을지도 모르겠어요. 말씀드렸다시피 그죠? 이런 상황이면은 안전자산 선호다 뭐다 하면서 이 환율이 막 대폭등할 수 있다고요. 이건 위안화입니다. 대폭등할 수도 있는데 오히려 환율이 주식 폭락하는데 더 떨어진다고요. 이 참 묘한 시세입니다. 이런 거 보기 어렵거든요. 근데 이런 일들이 나타나고 있다. 그만큼 시장이 지금 어떤 반도체에 한정해서 딱 빠지는, 시장 전체적인 분위기가 막 안 좋다 이런 것도 물론 있습니다만, 그런 것보다는 반도체가 막 조정이 막 나오니까 다른 종목들이 꾸역꾸역 딸려 내려가는 느낌이 살짝은 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요.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위안화 같은 게 쭉쭉쭉쭉 빠지고 있다. 이런 흐름은 위안화뿐만이 아닙니다. 아시아권 통화들은 다 이랬죠. 원화도 그렇고 엔화도 그렇고, 엔화도 막 대폭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뭐 이 정도쯤에서 이 정도쯤에 지키지 않겠어 싶었는데 그보다 좀 더 내려오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여기가 151.5 이 정도가 굉장히 중요한 라인입니다. 이 달러 엔 환율에서는 151.5 이 정도가 중요한 자리예요. 그죠? 여기 쭈루시 모여 있는 거 보이시죠? 이거를 돌파한작하니까 폭발적인 시세가 나왔던 겁니다. 이 자리가 시세의 시작이기 때문에 이 자리는 중요한 지지선이 될 수 있을 겁니다. 하여튼 근데 뭐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단기간의 움직임은 이런데요. 그렇다고 지금 여기서 계속 이제 아시아권 통화가 계속 강세로 간다, 뭐 솔직히 그렇게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계속해서
어쨌든 이 환율이나 저기 외환 시장이나 채권 시장은 계속해서 그냥 좀 혼조함을 이어나가지 않을까 싶어요. 뭐 트럼프 베팅이다 뭐다 해서 뭐 금리가 오르고 달러가 오르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은, 근데 옐런이 나와가지고 뭐 장기 채권을 계속 막 어떻게 하고 해서 인위적으로 막 장기 금리를 꾹꾹 누르고, 그러다 보니까 뭐 인플레이션 뭐 이런, 그러다 보니까 달러도 뭐 꾹꾹꾹 눌리고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뭐 중국 정부도 개입하고 일본 뭐 BOJ도 개입하고 한국도 막 개입하고 이래가지고, 아무튼 뭐 외환 시장이나 채권 시장은 뭐 이런저런 이유로 좀 당분간은 큰 시세를 기대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일단 밑바탕에 깔고는 있습니다. 물론 제가 이제 당장은 채권 시장이 안 좋을 수 있다라고 해서 뭐 그런 쪽에 베팅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그걸 막 초대박을 먹겠다라는 생각보다는 일단 움직임은 제한적일 것이다 라고 밑바탕을 깔고 있다고요. 오늘 원달러 환율도 그래서 보시다시피 굉장히 잘 버텼습니다. 증시가 폭락하는 거에 비하면 원달러 환율 뭐 선박 1원밖에 안 올랐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답답합니다. 계속해서 환율 답답한 뭐 그런 구간. 물론 뭐 1,400원 넘어갈 것 같은 모습도 뭐 보입니다만은, 근데 뭐 솔직히 이거는 그냥 넘어가야 넘어가는 거다. 아직까지는 뭐 딱히 넘어갈 것 같은 그런 모습은 일단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독특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지금 전형적인 막 그런 폭락장 뭐 그런 생각을 하기는 약간 좀 무리가 있는 것 같긴 합니다. 뭔가 폭락장이긴 한데 AI에 한해서 좀 많이 빠지는 좀 독특한 폭락장의 모습, 이런 게 좀 있긴 있습니다. 다 말씀드린 것 같고요. 한국 증시 오늘 내용 보시자면은 코스피 장중에 뭐 약한 투매 정도라고 보여집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도 얘도 뭐 하도 얻어맞던 친구라 갖고 그런지 뭐 오늘 2%쯤 빠졌는데 그다지 뭐 엄청난 투매의 흔적 이런 건 사실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얘도 똑같아요. 코스닥도 일단 빠질 만큼 빠졌고 코스피도 빠질 만큼 빠졌기 때문에 일단 슬슬 이제 눌림시 매수 이런 걸 생각하시는 게 일단은 맞긴 맞을 텐데 더 빠질 수 있다 라는 거를 감안을 하셔야 됩니다. 5일선이 줄줄줄 내려오고 있고 아직도 저점도 안 나오고 단기 바닥도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함부로 매수하시면 안 되고, 최소한 3, 4거래일 이상 정도는 확인을 하시고 나서, 그러니까 제 생각엔 뭐 첫 번째로 뭐 내가 예를 들어 주식을 매수한다 그러면 뭐 다음 주 뭐 화요일이나 뭐 수요일 이 정도 이후를 뭐 생각하는 게 아무리 희망적이고 아무리 빨리 잡아도 그 정도는 돼야 어쨌든 다음 주 초 정도에나, 아무리 빨라도 다음 주 초 정도에나 뭔가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만약 움직인다라고 하면요, 그보다 더 지연될 수도 있고. 아무튼 잘 빠지고 있다 이겁니다. 단기적으로 낙폭이 좀 과하지만 그래도 빠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매도세가 강하고, 하여튼 공통적으로 하나의 파동으로 쭉 빠지고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의 파동으로, 이게 좀 중요한 점입니다. 이게 어떤 강력한 매도세를 보여주는 그런 하나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다 본 것 같고, 변동성 지수도 신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죠? 뭐 특별히 이상한 거 없죠. 그래서 어쨌든 아직 변동성 지수나 풋옵션의 시세 끝났다라고 보기가 좀 어렵다. 아무튼 단기적으로 뭐 그렇지만은 뭐 그렇다. 아무튼 이까지 많이 빠졌으면 이제 편안하게 눌림지 매수 이런 거를 그냥 이제 시간 잘 보내면서 그런 거 생각하는 게 좋다. 현금이나 두둑하게 들고 있고 언제 어떤 주식을 매수하지 뭐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게 어쨌든 뭐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오늘 뭐 주식시장 좀 한국 증시 구체적인 좀 내용 같은 걸 보자면은, 오늘 하이닉스 실적 발표했는데 하이닉스 8% 9% 가까이 빠졌네요. 제 생각에 뭐 한국 증시에서는 솔직히 뭐 잘 모르겠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일단 삼성전자는 종목 자체가 워낙 무거운 종목이라서 전부 다 위에 저항되거든요. 시가총액이 너무 커서 얘는 움직임이 좀 둔하고 이래갖고 위쪽에 저항도 많고 해서, 아무튼 이런 종목들을 만약에 이제 다시 코스피가 바닥을 치고 반등한다 해도 이런 종목은 어쨌든 안 건드리는 게 이래저래 좀 좋을 것 같기도 하고요. 뭐 그나마 뭐 하이닉스 같은 거를 뭐 다음에 건드릴 수는 있겠지만은 글쎄요. 어쨌든 위쪽에 좀 저항들이 좀 많이 누적되어 있어. 한국 증시에서는 제 생각에 미국 증시에서는 뭐 AI를 뭐 다시 건드려 보는 게 어떻겠냐 뭐 그런 이야기도 드렸지만, 한국 증시에서는 솔직히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건드리자는 이야기는 솔직히 뭐 잘은 못 하겠습니다. 뭐 저의 뭐 개인적인 취향일 수도 있겠는데 어쨌든 좀 그런 이야기는 좀 잘 못 하겠습니다. 오늘 움직였던 종목들을 보시면요, 네이버입니다. 이게 네이버가 엄청 많이 빠졌잖아요. 엄청 많이 빠져가지고 네이버 같은 경우 단기 바닥을 만들고 있었는데 지지력 만들어 놨었는데 한 번 더 빠졌단 말이죠.
지금 근데 세계 증시 조정까지 나오니까 여기서 이제 추가로 빠지지는 않고 오히려 이제 여기서 단기 바닥 만들고 오히려 어떤 매수세를 보이고 있단 말입니다. 한동안 하도 많이 빠졌던 친구들이 지금 오히려 시장의 폭락을 계기로 해서 살아나려고 하는 이런 공통적인 모습들이 좀 눈에 띕니다. 이건 네이버고요.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은 카카오입니다. 카카오도 그쵸? 얼마나 많이 빠졌어요. 지난 몇 년간 21년에 17만 원이었네요. 근데 지금 3만 원, 4만 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세계 증시가 폭락까지 했었는데 보시면은 작년 10월에 37,000원 찍었었단 말이죠. 그리고 지금 이 보시면 쌍바닥, 장기적으로 쌍바닥 만드는 모습이고, 이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여기 정도에서 원래 바닥 만들려고 그랬는데 세계 증시 폭락 나오니까 언더슈팅 나오고 다시 여기서 저점 매수를 이렇게 바닥 올리는 듯한 모습이거든요. 쌍바닥 가능성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지난번에 하도 많이 빠졌던 친구들이 이제는 이번에 시장 조정을 계기로 해서 약간 어떤 뭐 순환 매우금 뭐 주도주 교체, 솔직히 주도주 교체라 표현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어떤 뭐 약간 순환매 그런 거를 시도하는 듯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만큼 많이 빠졌던 친구들이 누가 있어요? 2차전지 친구들이죠. LG에너지솔루션입니다. 한 62만원부터 30만원까지 반토막이 났죠. 그죠? 딱딱 반토막 났습니다. 물론 이제 그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서 이제 폭락 위기였긴 한데 지금 보시면 오늘 오히려 LG에너지솔루션은 5일선을 안착하는 모습까지 보여줬습니다. 물론 그죠? 말씀드렸었죠. 어쨌든 상승하면서 5일선이 떨어지면서 상승하는 건 잘 없잖아요. 그죠? 지금 이 5일선이 쭉쭉쭉쭉 내려오고 있는데 얘가 이제서야 이제 한번 5일선 안착했으니까 5일선에 이런 하락하는 기울기가 살짝 좀 완화가 됐겠죠. 얘가 이제 다시 돌아서는 데까지는 앞으로 최소 한 3거래일 이상은 더 확인이 필요하니까 어쨌든 이런 양봉을 기준으로 해서 눌림시 매수 이런 거 하자면은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여기서 추세적으로 더 폭락하나 싶은 그런 모습들도 있었는데 오히려 오늘 투매를 받아내고 이렇게 매수세를 보이는 이런 모습들이 다 공통적으로 나타났거든요. 삼성 SDI도 그렇고 에코프로도 그렇고 에코프로 BM도 그렇고 2차전지 친구들이 전부 다 이렇게 올라오는 것들을 보면은 이런 모습들은 제 생각엔 소외됐던 친구들을 좀 해먹겠다라는 그런 의지로 개인적으로 좀 보여집니다. 특히 에코프로 친구 같은 것들 보세요. 에코프로 BM 말고 에코프로는 지금 삼중바닥형 여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야, 이 정도면은 좀 제법 강해 보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모습이면은 2차전지 친구들의 추세적인 어떤 귀환 뭐 이런 거를 좀 생각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만약 2차전지 친구들이 이렇게 살아난다라고 하면은 코스닥 나쁘지는 않겠죠. 그리고 오늘 저기 시장에 좀 하여튼 특징적인 거라면은 하여튼 평상시에 강했던 친구들이 좀 빠졌다라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은 굉장히 시세가 좋았던 게 알테오젠이죠. 최근 몇 거래일 동안 코스닥 시장을 하방 경직성을 만들어준 게 알테오젠입니다. 근데 보시다시피 이런 친구들도 사실 28만원, 30만원 넘어가면은 얘도 대폭등 랠리를 하는 게 맞는데 보시다시피 더 가야 될 자리에서 지금 자꾸 음봉이 나오고 이러고 있습니다. 거래량도 좀 모자라고, 양봉에서 거래량도 모자라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습은 제 생각엔 그래요. 이런 모습들을 봤을 때 이렇게 잘 가던 친구들이 꼬꾸라지고 시장 조정을 통해서, 시장 폭락을 통해서 이렇게 못 나가던 친구들이 일제히 양봉을 보이고 있는 꼬라지를 봤을 때는 이건 이제 못난이들의 랠리가 조금 시작되려는 것이 아니냐. 일단 조정이 끝난 이후에는 이런 움직임이 나타나려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한동안 뭐 우리가 좋게 봤던, 뭐 제가 좋다고 말씀드렸던 하이닉스나 알테오젠이나 이렇게 뭐 좋게 말씀드렸던 이런 친구들은 이제는 좀 앞으로 좀 서운하지 않을까, 이제 못난이들의 세상이 좀 펼쳐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근데 시장이 주도주가 올라야 오르는 거지 못난이들이 올라와 봐야 그게 의미가 있습니까? 그죠? 주도주가 치고 나가야 결과적으로 지수가 강하게 대세 상승이고 뭐 그런 강한 상승을 할 수 있는 거지, 못난이들이 올라와 봐야 이건 좀 이제 시장의 움직임은 좀 제한적일 수 있겠죠.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못난이들이 올라오는 거는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시장에 별로 뭐 도움이 안 될 수도 있다, 뭐 요렇게 좀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해서 뭐 쭉 다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하여튼 그죠? 못난이, 뭐 지금까지 제일 못난이가 뭐 중국 관련된 것들, 중국 뭐 구리, 원자재들 중에서 구리 이런 것들, 하여튼 지금 막 투매 나오고 이런 것들을 좀 잘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 말씀드린 것 같아요. 뭐 나머지 특별한 거는 없고요. 그래서 하여튼 오늘 밤에도 더 빠질 수 있다, 어떻게 될지 모른다, 또 그리고 오늘 밤에 하여튼 지표 발표 있다, GDP 발표 때문에 시장이 또 난리를 좀 부릴 수 있다, 금리가 어떻게 될 수 있다, 그런 이야기 정도 좀 드려봤고요. 저기 참 금값이, 금도 요즘에 솔직히 약간 좀 러셀 지수 비스무리하게 약간 좀 그죠,
원래 예전에는 안전자산 그런 개념도 있었는데 얘가 러셀 지수 따라서 오른 꼴이 돼가지고 지금 흐름이 좀 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이거는 뭐 눌림시 매수 뭐 눌림시 매수라고 하면서 좀 좋게 보긴 좋게 봤는데 이거 일단 좀 좋게 보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다라고 해서 금값이 여기서 계속 떨어지고 그렇지는 않겠는데 금값의 상승 탄력이 좀 둔화가 되게 생겼습니다. 금값의 상승 타이밍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딜레이가 많이 좀 지연이 되게 생겼어요. 그래서 아무튼 뭐 금 매수 뭐 이런 것들은 좀 어쨌든 그죠? 뒤로 좀 미루시는 게 맞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금이 위험 자산들하고 좀 같이 따라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다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